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답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01번, 301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탄산음료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오늘 7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께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뭐 저 외식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 저도 이렇게 탄산음료를 조금씩 먹긴 합니다. 뭔가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리고 요즘 뭐 술을 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 탄산음료로 대신 사이다, 뭐 콜라로 이렇게 건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웬만하면 탄산음료를 절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건강을 위해서 오늘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식. 천식으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그 기침이라든지 막 올라오는 걸 참지를 못해서 그게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식도 정말 이렇게 또 아픈 사람들 옆에 저도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게 자제가 안 되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도 이게 탄산음료하고 연관이 있다.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벤조산 나트륨은 발진과 이렇게 섭진, 그리고 천식 발병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벤조산 나트륨은 방부제로 쓰이는 이 성분이기 때문에 기한 때문에 이 어, 제품이 그 성분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벤조산 나트륨 때문에 천식 발병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이유 원인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신장 결석. 탄산음료를 이렇게 즐기는, 많이 이제 과하게 즐기는 이런, 특히 이제 미국의 백인들 경우는 신장 결석이 걸리는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결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뭐 한국인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당뇨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탄산음료를 이렇게 안 먹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이 당뇨 2형, 2형 당뇨에 걸릴 위험이 거의 80% 이상 증가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아이, 소아당뇨도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이 탄산음료로 인한 그런 질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특히 탄산음료를 많이 먹는 어린아이들은 비만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비만. 탄산음료 섭취량과 체중 증가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탄산음료 섭취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비만 위험이 증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비만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심장 질환입니다. 자, 심혈관 질환의 70% 이상이 비만하고 관련이 있는데, 특히 탄산 음료에 들어있는 몇몇의 성분은 심장 질환과 비만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뭐 편하게 뭐 소화 잘 된다 이렇게 쉽게 먹는 이 탄산음료, 청량감을 주는 이 탄산음료가 기본적으로 우리 건강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구나 하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골다공증. 골다공증. 이게 이제 우리가 나이 먹고 이러니까 뼈가 영양분 공급으로 부족으로 인해서 뼈가 뭐 이렇게 삭는다 그래요. 이런 병인데, 이건 뭐 뼈 건강에 대한 부분도 이거 우리가 안 챙겨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결국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은 골다공증에 또 이렇게 주범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인산염이 너무 많이 든 음식을 먹게 되면 뼈가
마모되고 결국은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인산 성분은 몸속에 칼슘을 배출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뼈에 좋은 그런 영양분들을 다 갉아먹는다. 이런 표현이 맞겠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치아입니다. 탄산음료에 있는 당산은 치아의 에너메 끝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사기질 같은 걸 녹여서 치아 부식을 부르게 된다. 자, 이렇게 치아 부식이 심하게 되면 치아 전체를 뭐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게 뭐 치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신경계 뭐 등을 건드리고 이러면 결국 이빨을 치아를 뽑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이빨 치아가 없게 되면 음식 섭취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지장이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뭐 충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릴 때 치아 관리를 잘 해야 노후까지 정말 치아의 중요성을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될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탄산음료로 인한 마지막 치아에 대한 이 건강을 생각할 때 탄산음료를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탄산음료에 영향을 받는 우리 건강 7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0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여러분, 봄과 가을, 계절에 따라서 비염, 정말 저도 이렇게 한 번씩 이래 보면 뭐,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게, 정상적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고, 코로 잘 냄새를 못 맡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니까 뭐 이비인후과를 가도 뭐 특별한 그건 없는데 뭐 코가 한쪽이 좀 막혀 있다 뭐 이런 진단을 받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 비염 탓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막혀서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도 뭔가 맹맹하고 콧물이 많이 나오고 이런 정상을 제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비염에 대한 부분, 이 비염을 어떻게 하면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코가 막힐 때 이 아로마, 향기를 가지고 세라피 치료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염 때문에 코가 막힐 때는 아로마 세라피가 정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로마 세라피 자체가 바로 향기 나는 식물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향기요법이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아로마 세라피는 식물에서 추출한 오일을 피부에 바르거나 향을 코로 흡입해서 맞는 그런 치료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비염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 중에 대표적인 유칼립투스와 페퍼민트. 페퍼민트는 뭐 저도 이렇게 자주 접하는 향기이기도 하고 뭐 향수로 쓰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두 종류가 살균, 항염 효과가 있어서 코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이렇게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향기의 역할을 한다. 코 혈관을 수축을 하는 그런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유칼립투스는 저도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페퍼민트는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향기인데, 아무튼 이 두 종류가 비염의 원인 물질이 코로 들어와서 코 점막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자, 이 물질이 혈관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자칫하면 폐까지 우리 신체 깊이까지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침투를 하지 않게 이물질이 뭐 먼지라든지 뭐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걸 막아주는 그런 역할. 코도 상당히 방어에 중요한 그런 역할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를 활용한 아로마 세라피 이 방법은 간단하다. 고농축 에센셜 오일을 화장용 티슈에 한 방울 뿌린 다음 향기를 맡기만 하면 된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뭐 페퍼민트든 향기를 화장용 여성분들 화장용 오일에 티슈에 이걸 향을 뿌리고 이렇게 냄새만 맡아줘도 상당히 그 항기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리고 잘 때 코막힘이 심하다면은 향이 밤새도록 코로 이렇게 스며들 수 있도록 베개잎 양쪽에다가 이렇게 한 두 방울 뿌리고 자면 상당히 좋다. 평소에 기초 화장 단계에서도 쓰는 오일이나 스킨에 유칼립투스나 페퍼민트 오일을 한두 방울 섞어서 이렇게 목에 발라도 좋은 영향이 있다. 자, 모욕물에도 몇 방울을 떨어뜨려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거나 아니면 컵에 담아서 향을 맡는 방법도 효과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45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오일 3% 미만을 넣으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봄, 가을에 뭐 꽃, 그 향기들 막 날리고 꽃가루 그리고 미세먼지 이런 게 심할 때 코가 뭐 맹맹하고 냄새도 못 맡을 뿐 아니라 답답하고 막 이럴 때 이 오일 향기를 통해서 이렇게 코를 완화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쉽게 저는 이제 페퍼민트는 이렇게 접해보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가 막힌다 이러면 막 저도 코를 막 풀고 코 안에 뭐가 있을까 막 답답하니까 막 코를 응? 막 이래 뭐라 그래야 돼요? 막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향기를 통해서 비염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면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뭐 다소 비염에 이제 이렇게 막 비염에서 축농증으로 넘어가고 이게 단계가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보면 우리는 아유 뭐 비염이 그럴까 하는데 진짜 이렇게 또 아프신 분들은 그 정말 그것도 하나의 큰 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세가 악화되지 않도록 비염에 대한 부분, 코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오늘 30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에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중년 남성 이후에는 배, 뭐 여성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배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젊은 사람들 나이를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이어트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침을 그러는 게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남녀가 좀 다르게 아침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된다 하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결론은 남성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고 여성은 지방 위주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캐나다 워털루대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자, 뇌, 심장, 간, 위장, 관, 골격근, 지방 조직 등 22개 대사 경로를 시뮬레이션
컴퓨터 모델로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연구팀은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서 성별에 따른 식사 대사 반응을 예측을 했고, 참여자들이 하룻밤에 12시간에서 14시간 단식 후에 탄수화물이 풍부한 식사와 지방이 풍부한 식사를 이렇게 섭취를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남성, 여성은 아침에 탄수화물 과 지방으로 각각 다르게 식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은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했을 때 신진대사율이 높아지고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았다. 자, 여성은 지방을 많이 식사했을 때 간에서 지방이 빠르게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더 효율적인 에너지 대사가 나타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연구팀은 남성과 여성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남성은 탄수화물 빠르게 대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여성은 남성보다 지방을 잘 저장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으로 연소시키는 그런 신체적 기능이 있다. 자, 연구를 주도했던 박사는 여성이 남성보다 지방을 더 저장해두는 이유는 월경 주기에 따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달라지면서 지방과 저장,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연구 결과 토대로 식단을 급격하게 바꾸는 것보다는 서서히 이렇게 바꿔가는 것이 좋다. 뭐 내가 주로 이렇게 먹던 방식에서 이게 좋다 해서 갑자기 그냥 확 다 바꾸는 것보다는 서서히 식단을 구성을 하는 것이 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뭐 먹는 거 식단을 확 바꿔서 거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다이어트가 다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체 활동, 운동과 규칙적인 그 식사 시간 조절 등등 해서 다이어트는 어떤 진짜 노력입니다. 노력 없이 뭐 다이어트가 된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중년 이후에 뱃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면 종류를 참 좋아합니다. 면 종류를. 그래서 뭐 요즘, 이 면을 너무 좋아해서, 아랫배가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하고, 제가 지적도 좀 받기는 하는데, 아무튼, 우리 뱃살 관리는, 중년 이후에 남녀 할 것 없이, 상당히 관심이 있고,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이어트, 이왕이면 할 수 있다면 조금 신경을 써서 남성과 여성, 예, 식단을 조금 바꿔서 드시는 것이 다이어트에도 더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남성은 고탄수화물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성은 고지방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 서로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04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이어트, 살을 조금만 빼줘도 우리 건강에는 9가지 좋은 징조가 알려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9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일 걱정을 하는 암에 대한 그 위험이 감소가 되고, 두 번째는 우울증이 완화. 세 번째는 이제 관절 건강, 네 번째 천식, 다섯 번째 당뇨, 그리고 여섯 번째 중성지방, 일곱 번째 혈압 수치, 여덟 번째 수면의 질, 아홉 번째 건강 콜레스테롤의 좋은 증가. 이렇게 해서 9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남녀, 건강, 이제 나이가 들수록 체지방, 이 관리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막 다이어트, 몸을 쫙, 예전에 처녀총각 때처럼 홀쭉하게 그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체중보다 조금만, 줄이고 노력한다면, 작게는 2, 3kg, 조금, 하면 한 5kg 정도 이렇게 체중을 조금만 줄여줘도 우리 몸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이 주어진다. 그래서 첫 번째, 암 위험의 감소. 자, 미국의 이제 프레드 허치슨 암연구소의 연구팀이 연구 결과에서 밝혔던 얘기입니다. 자, 체중을 줄일수록 암 발생 연관된 이제 단백질이 줄어들어서 암 위험에 대한 부분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에 관해서는 한 20% 정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원인은 지방에 저장돼 있던 염증을 시키는 그게 요인인데, 암 유발과 이렇게 관련된 단백질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다 하고 연구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우울증. 이게 요즘 심각해요, 우울증. 자, 그런데 우울증 환자들도 이렇게 체중 감량 프로그램에 이렇게 참가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체중을 낮춰줌으로써 몸이 가벼워지면서 정신 건강에도 이렇게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몸 상태 감량 프로그램이 오히려 우울증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답답한 그런 마음들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결국 다이어트, 체중을 조금만 줄여주는 감량 프로그램이 우울증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관절 건강.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아무래도 과체중이나 이렇게, 비만이나 체중이 많이 나가면, 뭐, 무릎이든, 발목이든, 허리도 마찬가지고, 고관절 마찬가지고, 관절 부분이, 과부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다이어트의 영향, 역할,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관절이 이렇게 부딪힐 때 마모되는 손상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다 하는 건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관절 건강이 좋아지게 된다면 관절염 발생도 당연히 낮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천식. 이거는 제가 좀 의외였어요. 다이어트하고 이런 부분이 천식까지 영향이 있을까 하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럴까? 하고 이렇게 관심 있게 봤더니, 체중을 줄이는 것만 해도, 비만인 사람들, 천식을 완화시키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정상이 개선이 되었다. 그래서 이게 체중 조절, 만성 천식 환자분들도 이렇게 체중을 조금씩 개선하고 줄여주면 천식에도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된다. 자, 그래서 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이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몸무게를 조금만 줄여주게 되면 천식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비춰졌습니다. 자, 다섯 번째, 당뇨. 뭐든지 병은 걸리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더더욱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를 지금 앓고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당뇨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체중 관리하는 게 상당히 도움된다 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다이어트를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당뇨가 오기 전에 시점을 좀 지연을 시킬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몸무게를 대략 5% 정도만 이렇게 줄여둬도 당뇨의 예방에 도움이 상당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중성지방의 수치 감소. 이 중성지방은 이제 우리 몸에 이곳저곳에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칼로리 섭취가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뭐 심장마비나 이 뇌졸중 같은 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좀 높다. 그래서 체중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중성지방이 이제 정말 이렇게 좋은 중성지방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제 우리 칼로리가 없고 섭취가 부족할 때 이게 활용이 되는데, 이 중성지방이 깨끗하고 좋아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만에 하나 좋지 않은 중성지방이 뭐 다른 급하게 대체 에너지로 들어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체중을 줄이는 것과도 연관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일곱 번째 혈압입니다. 혈압. 글쎄, 뭐, 당연히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체중이 비만이 좀 있으면 호흡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런 거, 헉헉거린다 그럴까요? 조금 똑같은 그릴 거라도 좀 가쁘게 호흡을 하는, 그, 우리가 옆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혈압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수면의 질. 를 개선. 그래요. 잠을 푹 자는 게 무엇보다도 몸의 컨디션에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요즘 저도 이렇게 보면 수면의 질이 좀 또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고 막 신경 쓰이는 게 많고 이러면 또 잠이 푹 자고 일어나질 못하는데, 체중이 또 과체중일 경우에는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코골이, 무호흡증 증상 이런 부분. 뭐 저도 이렇게 뭐 억수로 피곤하고 하면 코를 곤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체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체중을 조금 줄여만 줘도 수면의 질이 상당히 좋아진다 하는 부분. 자, 마지막이에요. 이제 건강, 좋은 콜레스테롤이 증가가 된다. 자, 우리 몸 안에 좋은 콜레스테롤. 자, 이건 뭐 체지방 감량을 통해서 우리 수치가 정말 좋은 콜레스테롤로 이렇게 형성이 되면 어, 전신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세포막을 형성하는 지질의 한 종류가 이제 콜레스테롤입니다. 자,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표면에 있는 막을 보호하고 혈관 벽을 찢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적혈구 피를 우리가 오래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뭐 탄력이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이 중요한데, 이것도 다이어트를 통해서 뭐 피의 순환을 도와주고 우리 막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뭐 막연하게 다이어트, 살 빼자, 뭐 미용을 위한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미용보다는 건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베둘레헴, 저도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 바지를 입지를 못해요. 허리가 너무 이제 커졌는데 결국은 뱃살이 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한 5% 정도 체중을, 체지방을 좀 줄이는 것만 해도 한 9가지 좋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탑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30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건강하고 이제 정력이 넘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성욕도 함께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사는 하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건강, 성욕을 증가시키는 음식 일곱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건강하고 왕성한 이런 성생활을 영위하려면 식습관, 그리고 운동도 함께 이렇게 고려해야 합니다. 자,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영양분 섭취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오늘 식품은 어떤 식품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봅니다. 첫 번째, 블루베리, 두 번째, 무화과, 그리고 세 번째, 수박, 네 번째, 달걀, 다섯 번째, 인삼, 여섯 번째, 상추, 일곱 번째, 생강,
이렇게 나눠 봅니다. 자, 첫 번째 브루콜리. 브루콜리. 요즘 뭐 최근에 와서 저도 이렇게 브루콜리를 이렇게 좀 자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이 성욕 관계하고 있다 이걸 알기 전에 최근에 그냥 집사람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냥 먹게 되었는데 이게 성욕에 좋다 그러니까 그냥 기분은 좋으네요. 예. 자, 그래서 샐러드 또는 스테이크와 함께 브로콜리를 섭취한다면 성욕에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만큼 브로콜리가 가장 1번에 있다는 건 좋다는 거죠. 비타민C 함량이 높은 데다가 비타민C 또는 장기, 혈액 순환을 돕고 또 여성들의 성욕 개선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무화과. 사실 무화과는 저도 이렇게 아직 이 섭취를 잘 못하고 있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하지만, 여성의 성욕을 증가시키는데 대표적인 음식이다. 자, 무화과는 생식 능력이, 뛰어나서, 페로몬 분비를 향상시키는 훌륭한, 그런 각성제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수박. 92% 정도는 거의 물이잖아요. 수분. 그런데 나머지 8%가 성 건강 영양분에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를 가지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수박은 비아그라와 유사한 그런 효과, 신체에 전달되는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성욕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글쎄요, 여름에 더울 때 우리가 뭐 물을 마시고 이런 갈증보다는 이 수박을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차분히 그리고 이렇게 정말 목마름도 달래주는 그런 느낌인데 성욕에도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된다니까 더더욱 좋은 그런 식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특히 수박에는 시트툴린이라는 룰리라는 이런 식물성 영양소가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서 체내 산화질소 수치를 높이는 아미노산 아르기닌을 전환하여 비아그라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자, 네 번째 달걀. 뭐 여러 가지 뭐 달걀 뭐 우리가 삶아서도 먹고 뭐 후라이도 해서 먹고 이러는데 이 체력의 원천 단백질 함량이 높고 이제 칼로리가 낮다. 그래서 아미노산, L-아르기닌 등 심장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식품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삼. 자, 인삼은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된 여성의 성욕을 증가시키는 식품 중에 하나이다. 몸을 뭐 따뜻하게 하는 그런 어, 성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인삼이 풍부한 보충제를 이렇게 복용한 여성은 한 달 만에 성욕이 크게 이렇게 증가했다. 자, 그래서 68% 정도는 전반적인 성생활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 상추입니다. 자, 오일과 식초, 드레싱으로 이렇게 곁들인 상추가 성욕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식품이다. 양상추에는 성호르몬을 활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생강. 요즘 뭐 날씨가 춥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목 감기 있고 이럴 때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생강. 자, 그래서 생강은 옛날에는 약용식물로 이렇게 활용이 되었던 그런 식품이었기도 합니다. 자, 생강은 순환, 온도 조절, 해독 이런 부분이 역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욕 정진제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일곱 가지 여러분 우리가 뭐 생활에서 우리가 모르고도 이렇게 자주 먹던 그런 식품이기도 합니다. 일곱 가지 중에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 다른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었던 게 아니고 그냥 즐겨 먹는 게 1번 브로콜리, 2번 무화과는 제가 잘 안 먹었어요. 3번 수박, 4번 달걀, 어, 5번 인삼, 그리고 6번 상추, 7번 생강. 여섯 가지는 제가 이렇게 즐겨 먹는
음식이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건강한 그리고 생활, 정력적인 생활 이런 부분도 성생활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뭐 중년의 건강, 성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많은데 운동도 필요하지만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탑이었습니다.